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뽕숭아 학당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이번 주 뽕숭아 학당은 재미보다는 의미 쪽에 목표를 둔 그런 제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시청자들도 의미 있게 뽕숭아 학당을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탁 씨가 이번 주 뽕숭아 학당에서는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F4 중에서 F3랑 하는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했고, 별도로 임영웅 씨는 참석하지 못했던 그 프로그램 대신 영탁 씨하고 임영웅 씨는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도심 속에 힐링 공간,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를 찾아서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두 사람이, 특히 두 사람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민호 씨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원 씨는 아마 피로도도 쌓이고 그래서 또 건강이 뭐 그렇게 영탁 씨처럼 아주 뭐 좋은 편이 못 되기 때문에 가장 건강 지표가 좋은 영탁 씨하고 건강 지표 남성 호르몬 지수가 4등, 꼴등이죠. 4명 중에서.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1등과 호르몬 지수 4등을 묶어서 템플스테이를 가게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영탁 씨는 정신건강이 긍정 마인드, 활발하고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탁탁 그 순발력이 발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리고 순간순간 그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어떤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덜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긍정 마인드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 건강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지 어떻게 몸이 아픈데 정신이 건강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나빠진 이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나빠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뭐 그건 다 본인들의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영웅 씨의 경우는 너무 완벽 추구형이에요. 그냥 함부로 발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죠. 뭐든지 예측이 되고 자기 눈으로 확인 가능해야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죠. 이거 이렇게 했다 안 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비 불안증이라고 그럴까요? 예비 불안증? 이게 이제 세심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잘못돼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보지. 영탁 씨가 그런 경우라면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잘못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제 이런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제작진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템플스테이를 하도록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웅 씨는 몸 관리는 잘 하고 있잖아요.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해서 몸 관리는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완벽 추구형 세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몸이 유지가 안 되는 데다 너무 바쁜 거죠. 전부 전국적으로 임영웅을 많이 찾다 보니
그걸 이제 버텨내지 못하니까 호르몬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호르몬 지수는 뭐 피로, 스트레스 오고는 막 직방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템플스테이 가서도 그냥 이게 바로 공양, 이제 절에서 이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식사를 하는 그 습관을 바로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하여튼 밥그릇까지 단무지로 씻어서 그 밥그릇을 씻은 물까지 마시니까 자연의 폐를 하나도 안 끼치는 그런 식사 방법이 바로 공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영탁 씨는 그 단무지를 닦는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단무지를 보는 순간 자기는 먹는 게 급하기 때문에 우적우적 씹어서 먹고 전혀 주변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탁 씨는 스트레스가 없애는 그런 중요한 거죠. 어쨌든 어저께도 이제 그 하면서도 두 사람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템플스테이 수련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귀엽고 재밌었어요. 두 사람이 다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눈을 감았을 때 요리조리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부렁텅이까지는 아니지만 애를 먹이는 그런 모습은 참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님, 주지 스님하고 앉아서 다담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제 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영웅 씨는 또 세심한 질문을 해요. 스님은 언제 그 스님이 되셨냐? 언제 스님이 갓 출가를 하셨냐? 그것도 이제 한번 물어보고,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많이 참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구할 때는 화를 많이 내지만 평상시에는 화가 나도 표현을 못하고 참고 안으로 쟁긴다는 거죠. 그 화를 삼키는 것이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가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내려놔라.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화를 내지 마라. 근데 사람이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도 아닌데 어떻게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근데 저도 젊었을 때는 화를 불같이 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은 별로 화나는 일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 무시하면 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나한테 욕을 해. 싫거네.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남을 탓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내가 나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나인데. 그래서 무시해버리거나 내 탓이요를 해버리면 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더라고. 옛날에는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든 것 같다가 또 아이, 남편 선택한 건 나잖아. 근데 내가 누굴 탓해? 이렇게 그냥 묻어버리니까 화가 훨씬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웅 씨는 누굴 탓해서 화를 낸다기보다 혼자 그냥 그렇게 자기가 목표치를 높게 정해놓으니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웅 씨는 조금 그런 것을 조금 다스리면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호르몬 수치도 1등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들이 또 템플스테이를 간 이유가 한 가지 더 꼽으라면은, 영웅 씨 절에 자주 왔냐고 물어보니까 영탁 씨가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절에 뭔지도 모르고 할머니 손잡고 따라다녔다. 그리고 이제 좀 성년이 되면은 종교 바쁘니까 종교랑 인연을 맺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쁘니까. 그런데 또 영탁 씨는 어머니가 불교랑 인연이 깊으니까 두 사람 다 불교 인연이 있고, 한 사람은 또 건강지수가 높고 한 사람은 건강지수가 낮고 해서 이 두 사람을 묶어서 템플스테이를 하도록, 또 영웅 씨는 그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템플스테이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웅 씨는 그 스님 앞에 가서 앉아있고 평상시에도 어디에 앉아있는 거 보면 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은 자세, 선 자세가 아주 똑바른 사람이에요. 절에 가서 보니까 마치 스님이 앉아있는 자세처럼 그 절 앉아있는 모습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템플스테이 갈 이유는 건강 1등, 건강 꼴등, 또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두 사람, 이렇게 묶어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